생활정보 973 오늘은 척추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통증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문의가 상담해 드릴게요.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예요. 우물정 0973번으로 척추 통증에 대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힘내라 정형외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서영중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함께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신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좀 의외였어요. 그 척추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척추 통증에 대해 다루네요. 네네.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마취통증학과는 크고 작은 수술을 하면서 시행되는 환자의 마취와 회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및 입원 환자의 급성 및 만성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죠.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증분과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척추 통증에 대해서는 척추통증학회라는 마취통증학과 의사로 이루어진 학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척추 통증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 척추 통증을 하나로 좀 많이들 보세요. 좀 어떤 것들로 주로 나뉘게 되나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밑추로 이루어져 있고 경추와 요추 부위 병변이 흔한 편입니다. 척추 질환으로는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관절 질환에는 후관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에는 정도에 따라서 팽윤, 돌출, 탈출, 격리로 나누며 척추 협착에는 중심관 협착증과 추간관 협착증이 있으며 협착 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협착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의 후관절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염자, 불안정 등에 의해 후관절을 지배하는 신경이 자극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형적이며 흔한 증상으로는 경추 부위에서는 목 통증과 상지 방사통, 요추 부위에서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흔한 증상 경추 부위에서는 목 통증과 상지 방사통 그리고 요추 부위에서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 있을 때 어떻게 좀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치료는 증상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 신경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을 일단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극심한 경우, 팔다리의 근육이 위축되거나 근력이 심하게 저하되는 경우, 대소변에 조절장애가 생겼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사치료에는 신경주사치료, 근육주사치료, 관절주사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중 신경주사치료는 신경주사, 신경차단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대중매체나 의사들도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사하여 치료를 시행한다는 개념이며 신경차단술 또는 신경블록은 통증이라는 감각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통증을 조절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지만 얼핏 들으면 신경을 자르거나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에 주로 신경주사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신경 주변에 치료 약물을 주입하거나 원인을 제거하여 통증 완화 및 신경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네, 정말 그 신경 차단술 하면 딱 잘라버리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순간 겁을 먹는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경 주사 치료라는 용어로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신경 주사가 예전에는 뼈 주사라고 불렸던 그게 맞는 건가요? 예전에 과거에 무릎 관절 염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환자들 사이에서 뼈주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네. 신경주사 치료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 주변에 주입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뼈주사는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국소마취제, 고장성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등을 사용하여 신경주사를 시행하게 되면
주사 치료를 더 자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부작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주사는 정말 전문의와 철저한 또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놓여지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게끔 또 각별히 또 신경도 써주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주사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아픈 거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통증만 줄여주는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요. 네. 환자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도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증의 만성화를 예방합니다. 주사 치료를 통해서 몸에서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계의 손상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을 포함한 주위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경의 염증 반응과 부종, 허혈성 변화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키죠. 세 번째는 통증과 관련된 신경을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경 블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암 환자에서 내장신경이나 교감신경을 파괴하면 암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학 영역에서는 국소마취제가 주로 신경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라는 게 있는데 국소마취제의 표적이 되며 통증 감소와 신경의 흥분성 및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며 근육을 이완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치료가 단순히 잠깐 마취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또 이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팔이 아픈데 목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가 아픈데 허리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경추 부위와 요추 부위에 따라서 그 증상에 따라 놓는 게 다른 거겠죠? 네네. 네. 팔이나 다리 통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팔, 다리 자체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목에 있는 팔의 감각신경이나 허리에 있는 다리의 감각신경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병변이 여러 부위인 경우 더욱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병변을 특정하기 위해서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팔이 아픈데 목에 주사를 놓거나 다리가 아픈데 허리에 주사를 놓는다면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니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혹시 그런 환자분들 계십니까? 아니 저 팔이 아픈데 왜 목에 주사를 놓으세요라면서 불안해하는 환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네. 대부분은 그렇죠. 이해를 하시는 편입니다. 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또 주치의 우리 또 의료진들을 믿고 주사를 맞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주사 치료의 효과는 좀 얼마나 가는 편인가요? 흔히 또 많은 질문이 주사 치료에 내성이 생기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통증 주사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주사 치료를 좀 받다 보면 스스로 생각들을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좀 이거 내성이 생겼나? 효과가 좀 전이랑 다른데?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환 자체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질환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은 동일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제 질환 자체가 악화된 경우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 받았던 주사 치료 또는 시술의 종류와 이번에 받은 치료의 종류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사요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병원에 따라서 또 의료진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주사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과 동일한 증상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다른 질환이나 이유로 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는 것이 의료진의 임무이지만 무조건 다른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맞았는데 이 주사가 효과가 좋았으니 놔달라, 이전과 같은 증상이니 같은 주사를 놔달라는 요구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통증이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목이나 허리가 아프시다면 참기보다는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한 치료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분명히 그 전문의들께서 치료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지나서 괜찮아졌네, 이제 안 받아도 되겠네 하고 스스로 진료를 끊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또 악화시키는 거겠죠? 일단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주사 치료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주사 치료는 사실 예방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했을 때, 악화됐을 때 주사 치료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의료진이 생각했을 때 몇 차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빨리 또 전문의에게 찾아가고 좀 치료를 일찍 받는 거, 이게 좀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통증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서영중 원장과 함께했어요.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노래 듣고 갈게요. As long as you love me.